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K테니스를 말하다. 요즘 저희 왜 이러죠? 네. 그러게요. 네. 더 테니스의 상승세.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특히 요즘 K 테니스를 말하다 코너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새. 네, 지금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줄 서 있죠 지금. 네, 오늘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가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무려 29개의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따끈따끈한 근데 얼마 이제 되지 않으신 정말 따끈따끈한 네. 전 국가대표 선수 송민규 선수를 큰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또 이 저녁에 또 멀리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무려 지금 또 세 번째. 무려. 사실 테니스 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없죠, 이렇게 없죠, 면대면으로. 없죠. 지금 이게 진짜 꿈인지 생각인지. 그래서 너무 더 테니스를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네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선수들, 더 많은 선수를 또 모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이 편도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송민규 선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테니스 국가대표이자 KDB 산업은행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한 송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국가대표 저희가 따끈따끈하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신상. 언제 은퇴를 하셨죠? 정확히 9월 14일 날 이제 폴란드전 마지막 결과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단식을 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첫날 앞에 단식 2경기에서 순우랑 성찬이가 이겨줬고 네. 또 중요했던 복식에서도 윤성이랑 지성이가 이겨줘서 결과가 한국이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서 이제 코칭 스태프랑 선수단이 다 동의하에 저의 이제 은퇴 경기를 만들어줘서 정말 이거는 평생 살면서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 은퇴 경기를 한다는 거는 아마 몇 손가락 안에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테니스에서 은퇴 경기가 좀 생소하긴 한데 그렇게 또 앞에 선수들이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서 또 송민규 선수가 은퇴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네. 네. 근데 아셨어요? 그 은퇴 경기를 하겠다는 걸? 이제 당일날 이 전체 스코어 2대 0에 네. 이제 복식 경기가 있는 날 이제 지성이랑 윤성이가 저한테 이제 장난식으로라도 형 단식 준비해요 우리가 이길게 준비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발 다른 거는 없고 진짜 이게 소원이다. 너네만 진짜 이겨라. 왜냐면 그때 이제 복식 선수가 이제 지엘린스키라고 22 세계랭킹 22 선수가 있었고 또 폴란드 홈이고 또 복식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고 그걸 지면 또 단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는데 또 윤성이는 데뷔전이었고 네, 저랑 지성이는 워낙 오랫동안 해서 호흡적이면 뭐 문제는 없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잘해줘서 저한테는 잊지 못할 선물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복식 경기를 송민규 선수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사실은 저도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도 조금은 이제 몸 상태는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다음 날 너무 안 좋아서 바로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지성이랑 윤성이랑 개인 시합에서 너무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둘이 해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잘 해가지고 스토리가 딱 만들어졌네요. 딱 진짜 딱딱딱. 근데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 저는 몰랐는데 애들이 너무 잘해줘서 저도 이제 깜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겨라. 제발 이겨서 나 좀 하자. 아주 솔직하고 매력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은퇴하신 얘기를 간략하게 했지만 은퇴한 그 과정과 이런 거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해보고 테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네. 송민규 선수가 언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사실 이런 스토리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 대중들은 너무 정보가 없어가지고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더 테니스로 인해서 오늘 송민규 선수의 모든 게 이제 그쵸. 기록이 이제 다 남습니다. 네, 나무 최초입니다. 위키에 이제. 2000년 네. 2000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고요. 밀레니얼 시절.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경기도 용인의 양지라는 시골이었는데 제 사촌 형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사촌 형이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했는데 테니스장에 있는 거예요. 그 사촌 형이 테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형이랑 놀려면 나도 테니스장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형이 운동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네. 이제 형이 늦게 끝나니까 공을 제가 주워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빨리 주워줘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꼴키즈를 네. 처음에 퀴즈부터 해. 그래서 사촌 형이 권유로 정식으로 운동을 할 거면 전문 학교를 가라. 그래서 부모님이랑 상의하에 이제 4학년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 되게 네. 특이한 케이스. 사촌 형. 네. 근데 그 테니스 시작하는 거 그 나이로 보면 좀 약간 늦은 편 아닌가요? 4학년이? 지금은 조금 뭐 늦었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제 시대 때는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었어요. 빠르면 2, 3학년, 평균이 3학년 후반, 4학년 초. 거의 딱 적당한 예. 그런 시기였네요. 예. 네. 사촌 형과 놀기 위해서 시작한 테니스였지만 그러니까. 예. 갑자기 인생이 돼버렸다. 이게 진짜 네. 선수 다 우리 저 백대한 선수도 그렇고 남지 선수도 그렇게 들어봤는데 네. 참 신기하게 되게 시작한 케이스가 네. 아니지 않나. 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렇게 네. 동의를 하셔가지고 테니스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신 건가요? 맞아요. 근데 한 번 더 앞에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원래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 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오. 예. 그래서 짐을 다 싸놓고 네. 이제 마지막 날 밤을 가족들이랑 이제 재밌게 그냥 막 보내고 있는데 네. 무슨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TV를 켰는데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축구부가 그 단체 그 뭐 코치가 때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구타라기보다 이제 뭐 기합, 예, 기합. 기합. 예. 네. 와 근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그래서 적나라하게. 예.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저도 10살이니까 당장 짐을 푸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런 데안 되겠다. 넌 운동하면 안 돼 해서 오. 알겠어요 하고 이제 4학년에 갔는데 네. 엄청 맞았죠. 역시나 네. 다를 게 없다. 축구나 어. 테니스나. 네. 운동부당 항상 기합이 있었다. 조금 시대가 조금 양아의 시대였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검색하는데 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출신 학교가 나오질 않나요?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럼 그게 아마 학교가 없어져서 그랬나. 그렇구나. 테니스부가 예. 없어져서 아니면 예, 학교가 해체가 됐습니다. 아. 테니스부만. 신갈? 예, 원삼 초등학교 신갈 중학교. 백대 선배. 예,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다행히. 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안 나오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3.1공고에 테니스부에 진학을 예, 하셨고 그리고 예. 이제 울산대학교로 예. 가셨는데 학창 시절에 좀 테니스랑 관련한 뭐 에피소드 재밌는 거 없을까요? 학창 시절을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약한 선수예요. 오. 굉장히 몸이 약하고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잔병도 많고 오. 뭐 예를 들면 계속 두통이 있고 어지럽고 네. 조금만 뛰어도 막 이렇게 구토를 하고 오. 그냥 체력이 되게 약했어요. 키도 막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70, 169, 170. 와, 그럼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는. 지금 키가 예, 지금 82, 182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갑자기 확 크신 거예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이제 컸는데 아. 그래서 제가 시합을 항상 경기를 하면 제가 1세트 첫 세트는 항상 이겨요. 네. 근데 2세트부터는 이제 제가 몸이 약하고 멘탈도 약하니까 이제 체력이 빨리 소진돼서 근육 경련이 오는 거예요. 이제 흔한 말로 쥐가 오는데 네. 제가 성인이 돼서까지 진짜 한 셀 수 없을 만큼 경련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를 만나면 야, 조금만 버텨. 뒤로 다른 가긴다. 학교 감독 코치들이 아. 야 네가 그냥 버텨. 약간 이런 작전으로도 하시고 정말 그냥 약점이 많은 선수였어요. 자신을 약점이 많은 선수라고 이제 칭하기 되게 어려운데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반면에 잘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그럼 대회에 항상 임하셨어요? 우선 무조건 1세트는 이겨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승부를 저는 좀 빨리 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약하니까 랠리를 오래 하지 않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트 플레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먹히면은 이제 이기는 거고요. 이제 또 거기에서 3세트를 가면 제가 또 이제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런 게 조금 많은 경기를 해서 조금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 다닐 때 난 체력도 안 좋으니까 테니스 그만할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공부를 너무 못했고 예. 그리고 운동 외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아, 예.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에는 자신이 있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결과를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 운동의 길에 들어섰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 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신 거네요. 예. 이거는 실업팀에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학교밖에 어.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에서 실업팀을 바로 가는 선수가 100명으로 따지면 5명? 오, 그때 오 코치님 네, 말씀하신 말씀하신 뭐 그 네. 정도.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낮아진 거죠 선수층이. 고등학생이 바로 실업 와서 당연히 이길 수는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제 어릴 때에 비하면 많지는 않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은 뭐 이제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대학을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대학이 실업팀 형들을 이기는 형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업이랑 대학이랑 차이는 있어도 많이 나진 않았어요. 대학생이 오픈대회도 우승하고 퓨처스도 우승을 했던 그런 시절이라. 근데 그러면은 울산대학교를 가신 거잖아요. 네. 울산대학교에 그럼 스카웃돼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원을 하신 건가요? 이것도 조금 얘기가 있는데 네. 시험을 봤어요 한마디로. 오, 입단 테스트? 테스트죠. 예, 어이. 입단 테스트죠. 제 선배 형이 고등학교 때 선배형이 1년 형이 먼저 입학을 했어요. 네. 울산대학교. 네. 근데 내가 감독님한테 말할 테니까 네 와서 훈련해라. 그래서 동계훈련을 2주를 같이 했어요. 선배 형이 내가 네 얘기 해놨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 아프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아프면은 2주 짧은 기간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2주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 뭐 좋게 보고 있으니까 연초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구두 합의가 된 거죠. 미리 구두야, 네, 구두야. 구두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입시 때 딱 울산대학교를 지원을 해서. 네. 그렇구나. 근데 다른 대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왜냐면은 경기도에 살고 계시다가 울산으로 네.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1순위가 서울 건대였어요. 인서울. 인서울이고 네. 또 저희 학교 에이스가 5년 동안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에서 네, 선배들이 건대로. 다. 계속 갔어요. 그래서 건대가 그리고 되게 멋있었어요 학교가. 막 버스도 끌고 다니고 인원 수도 많고 네. 막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포스트가 있더라고 학교가. 어.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네. 그래서 저희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3.1공고에서 제가 에이스였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 받는다 한 거예요. 왜지? 그럼 내가 울산 가서 그러면 뭐 더 악착같이 한번 해볼게. 네. 약간 이런 오히려. 네, 오히려 네. 이를 갈고 전화위복의 전화위복. 계기가 되었다. 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건국대학교를 갔으면 저는 1년 동안은 무조건 주전을 못 뛰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미 많이 예, 가 예. 있으니까. 네네. 근데 울산대학교는 제가 가자마자 주전이었어요. 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싼 거죠. 오. 저는 대회를 많이 갔으면은 나가고. 네. 그러네. 뭐 박수 치고 그냥 물만 떴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 울산대학교에서는 시합을 뛴 거죠. 출전 보장이 예, 있는. 예. 네. 출전. 전략적 판단이네요. 예. 지금 생각하면 왜 어떠셨어요? 울산 처음 내려가서 운동해 보시니까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떠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경상도라는 곳이 굉장히 적응이 안 됐고 굉장히 낯설었고 일단은 진짜 대화가 안 통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사투리 예. 억세니까. 예, 억세고 감독님 친구분들이 이제 한 번씩 테니스장에 놀러 오셔도 뭐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읽겠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 친구 중에 마산 출신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친구가 이제 통역. 통역을 해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재밌네요. 예, 그렇게 뭐 지냈고. 그렇게 해서 울산에 적응하면서 테니스를 계속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학 가셔서 처음 나갔던 대회 기억하세요? 춘계대학 보면 거기에서 첫 시합에 제가 단체전에서 이겨서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었고 당연히 저는 진다고 봤던 경기를 제가 이긴 거예요. 오. 너는 이제 1학년 중에 네가 전국 에이스야. 음. 너는 대학 어. 1학년 중에서는 대학 1학년 동기들한테 절대 지면 안 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봐 내가 생각한 게 어찌됐건 됐잖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회들이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학교 3학년 때 3월 달에 있는 그 충계대학에서 단복식 우승을 한 거예요. 네. 두 개다. 네. 단복식 우승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제가 대학 그 뽑혔어요. 오. 여름에 있을. 어. 그래서 그것도 기분이 좋았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한국에서 김천 퓨처스가 있었는데 아.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예선을 뛰어서 본선을 올라가서 이제 16강전에서 그때 당시 이제 전웅선 선배가 한국에서 되게 잘했던 선배고 근데 그 선배를 제가 이긴 거예요. 오. 예선 통과해서.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조금 나름 이슈였죠. 그 시합장에서. 네네. 근데 그냥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밖에서 그냥 쉬고 있는데 전 대표팀 감독님이신 윤용일 감독님. 아, 네. 아, 네네. 네.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뭐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근데 열심히 해라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오. 근데 일주일 있다가 네. 제가 국가대표가 됐대요. 오? 오. 갑자기? 네. 그 악수가 넌 국가대표다 이렇게 해서 찍고 가셨네. 네, 도장 찍고 약간 그런 가셨네. 느낌으로? 그때 대표팀 감독님이셨고 오. 바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래요. 이제 네. 어디로 어디로? 김천으로 이제 오래요. 어. 거기 이제 데이비스컵 저희가 합숙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아. 언제 와라 준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는 진짜 막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막 실감이 안 나. 이렇게 뭐라 해 소름 돋아. 소름이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그냥 있는 것만 다 챙겨서 갔어요. 그 울산에서 김천으로. 네. 오. 정신 없죠. 네. 이제 막 하고 있대 막 이기고 막 이겼고 성적 나오고 기분 좋아했는데 거기다 이제 와가지고 악수했는데 갑자기 국가대표 오라니 이거 얼마나 선수로서의 제일 큰 쾌거 아닐까. 그니까. 국가대표가 된다. 국가대표라는. 진짜. 근데 아셨어요? 내가 국가대표로 뽑힐 거라는 걸? 혹시 짐작이라도? 경기가 끝나고 그 정현 아버지께서가 아버지 분이 저희 고등학교 감독님이세요. 오. 3.109.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울산대학교고 네. 근데 감독님도 홍이 아버지도 거기 계셨어요 현장에. 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그냥 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오. 이제 언제 김천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오. 그러면은 내가 뽑히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뽑힌 이유라도 궁금하죠. 나중에 윤용일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네. 이제 웅선이 형 시합하는 거는 전웅선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근데 그 상대방은 누구야? 근데 처음 보는 애네 이렇게 봤는데 스코어가 타이트한 거예요. 뭐지 하다 이렇게 보셨대요. 근데 제가 이긴 거죠. 거기에서 스타일이 되게 좋게 보셨대요.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을 중점적으로 보셨을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되게 공격적인 스타일이었어요. 네. 승부를 항상 먼저 보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도 되게 잘했고 결과도 이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뽑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경기를 졌다. 그러면 국가대표가 안 됐을 안 수도, 될 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겼기 때문에. 그럼 국가대표로서 나갔던 첫 대회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주전으로 뛴 경기는 2015년 태국 어웨이였고요. 그게 저의 데뷔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3대1로 이겼는데요. 네. 네, 저랑 지성이랑 그때 첫 호흡을 맞췄었던 경기였고 2015년부터. 예. 네. 그때는 조금 아쉽게 져가지고 그러면은 KDB 산업은행으로 이제 실업팀으로 가신 거잖아요. 언제 실업팀에 입단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잘 돼서 4학년 초반에 제가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스카웃이 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팀들도 시청팀이 있었는데 시청팀은 제가 안 가고 이제 산업은행을 가고 싶다고 이제 감독님이랑 저희 대학교 감독님, 부모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일찍 결정이 나가지고 예. 그럼 4학년 때 졸업하고 결정이 이제- 났습니다. 예, 4학년. 근데 왜 산업은행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다른 시청이 아니라? 메리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고 하나는 전액 지원이 다 나와요. 어떤 전액 지원이요? 경비, 뭐 호텔, 먹는 거, 뭐 옷, 음. 뭐 솔직히 말하면 제 돈 들 게 없어요.
정말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선수를 그만두면 네. 이제 은행으로 다닐 수 있는 정직원 전환 아. 시스템이 있었고 네. 네, 그런 거를 다 길게 봤을 때 부모님이나 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뭐 친척 다 말씀하시길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니 뭐 은행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원도 좋고 그래서 한 이틀밖에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까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략적 판단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이신가요 혹시? 제인데 요즘 피로 바뀌고 있어요. 오케이. 테니스 선수 할 때까지만 해도 제이로 전략적 판단으로. 은퇴하니까 피가 돼. 바로 비로 저만 나도 피 되고 싶다. 네. 선택점. 선택점. 그러면 어떠셨어요? 대학에서 이제 실업팀으로 가셨잖아요. 네. 실업팀 생활은 대학과 좀 많이 다른가요? 지금은 이제 뭐 10년이 훨씬 지난 얘기고 음. 그때 당시에 은행 감독님이 저를 뽑아 주실 때 저는 무릎 수술을 한 상태였어요. 오, 어떤 왜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3월 달에 좀 무릎을 크게 다쳐서 그때 다쳐서 5월 달에 수술을 해서 12월 달까지 재활을 한 거예요. 오, 예, 거의 네. 7개월을 재활을 했는데 은행에는 알면 안 되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 감독님이 굉장히 저를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네. 13년도가 제가 입단을 한 해인데 9월 달까지 5번도 못 이긴 거예요. 무릎 수술이요, 예, 바로. 예. 그리고 제주도에서 복귀전이었는데 그 나정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제 후배고 그래도 잘했던 후배인데 제가 세트로 5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그대로 5대 7로 진 거예요. 역전당했네. 예. 그래서 조금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했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데미지가. 예. 그래서 정신적 충격이. 예, 정신적이나 뭐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뭐 입수도 아닌 뭐 굉장히 그냥 좀 많이 안 됐어요. 많이. 그래서 이게 내가 복귀해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구나. 확실히 좀 오래 쉬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충격이 좀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오. 그러면 거의 실업팀 입단하고 1년 동안은 그냥 이렇다 할 성적을 낼 수는 없었던 거네요. 예, 개인전에서는 특히 낼 수도 없었고. 근데 그해 10월 달에 이제 그 단체전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저희가 산업은행이 금메달을 따서 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좀 이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단식을 다 이겨가지고 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고등학교 때 얘기랑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 게 그 내가 좀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떤 대회 하나를 이기고 나서 크게 다시 좀 회복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